주식의 주가가 한 달 뒤에 2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달 뒤에 주가가 50달러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더 복잡하겠죠. 가능성도 훨씬 더 많고 간단한 이그젬플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금융상품이 있냐면 콜옵션 매수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뒤에, 지금 1개월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달 뒤에 자, 이 주식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주식을 한 달 뒤에 100달러의 지금의 가격이죠. 지금의 가격인 100달러의 가격으로 한 달 뒤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의 금융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100달러의 가격으로 바로 지금의 가격인 거죠.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죄송합니다. 제가 펜이 없어서 마우스를 쓰려니까 펜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요. 있는 권리. 생각해 보시죠. 한 달 뒤에 200달러가 될 때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 달 뒤에 50달러가 되었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어떤 주식을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달 뒤에 지금의 가격 100달러로 주식을 구입하는 권리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한 달 뒤에 이 주가가 200달러가 된다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200달러인데 제가 이 주식을 100달러, 절반의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다면 행사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실제로 주가가 5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50달러로 떨어졌는데 제가 100달러의 가격으로 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스토리에서요. 포기하게 되면 저는 뭐 이 금융상품이 이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금융상품이 거래된다면 제가 이 권리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 권리의 가격만큼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콜옵션 매수라고 하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리스키 워커에 대입해 보면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 첫 번째 주가가 200달러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사람이 리스키 워커가 피치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50달러가 되는 경우가 이 사람이 레몬이 되는 베타입이겠죠. 레몬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몬이 되면 그냥 이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굿타입이 되면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고 베타입이 되면 반대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리스키 워커는 옵션 밸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간단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가정했듯이 10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요. 이 사람은 for sure 매년 10만 달러의 생산성을 기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les가 바로 net revenues 혹은 생산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기본 단위는 1000달러입니다. 여기 단위가 1000달러입니다. 그래서 10만 달러고요. 생산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3번은 급여, 샐러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세이프 워커의 생산성은 10만 달러,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급여는 5만 달러. 그래서
회사의 이윤은 이게 바로 이윤이 되겠죠. 매년 발생하는 이윤은 5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만약에 끊어서 보시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할 경우에 매년 5만 달러의 이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현재의 5만 달러와 미래의 5만 달러를 동일하게 여기 간주할 수 있다면 뭐 지금의 100만 원과 10년 뒤에 100만 원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면 단순히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회사의 이윤은 자 이거의 총합이 되겠죠. 5만 불을 10년 동안 매년 받을 수 있으니까 50만 불의 가치가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창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 이런 것들은 그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추가로 도입을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100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매년 턴오버 레이트 이직률이 20%다라고 한다면 20%의 이직률을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1년 뒤에 첫 해에는 100명이 모두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그 다음 해가 되면 80명만 남겠죠. 20%의 이직률이라고 한다면 즉 이직률의 반대가 바로 리텐션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을 확률 이직률 턴오버 레이트 20%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확률은 80%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리텐션 레이트이고 다시 말하면 회사가 직원을 계속해서 보유할 확률 이런 뜻입니다. 리텐션 레이트는 80%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이그젬플에서는 턴오버 레이트를 20%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리텐션 레이트는 80%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는 100명을 채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만일 1명을 채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 턴오버 레이트와 리텐션 레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채용했다면 첫 해에 이 사람이 1년 뒤에 남아있을 확률은 80%가 되겠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마치 첫 해에는 한 명이 다 일을 하는 것이고요. 리텐션 레이트 80% 다시 말하면 턴오버 레이트 20%이기 때문에 0.8명만 남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확률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0.8명만 남아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0.8 곱하기 0.8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0.64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텐션 레이트는 처음에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일을 할 것이고요. 1년 뒤가 되면 20%의 확률로 회사를 나가고 80%의 확률로 회사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남은 사람은 이제 0.8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나면 0.8 곱하기 0.8이 남아있기 때문에 0.8의 제곱만큼만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0.8을 계속 곱해나가면 10번째 해가 되는 마지막 10차년도에는 0.8의 구승만 남게 되겠죠. 자, 이제 6번째 컬럼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6번째 칼럼입니다. 6번째 칼럼은 실제로 리텐션 레이트가 10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